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, 오늘 아침에 하도 흥분되는 기사가 있어 가지고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흥분을 한 기사는 바로 이 기사인데요. 한국당의 삼선 의원인 김세연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은 존재 그 자체가 역사의 민폐이다,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한국당은 이 수명이 다한 정당이고 생명력을 잃은 좀비와 같은 존재로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, 민주당이 그렇게 폭주를 하는데도 한 번도 이 한국당이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버림받은 정당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김세연 씨에게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. 한국당이 민주당을 한 번도 넘기지 못했는지 넘겼는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? 당신이 안다는 것이 고작 리얼미터 여론조사거나 아니면은 한국당 자체적인 여론조사 그거 보고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가 현실을 지금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까? 자, 그리고 이 김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악담을 퍼부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김세연이가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나서 조직에 이 몸을 담았던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나오면서 그 조직에 등을 돌리고 그 조직에 침을 뱉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이번에 이 김세연이가 이 발언을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중도 국민들하고 약한 우파 국민들이 그래 맞아, 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야, 이렇게 미투 하면서 이 한국당에다가 이 등을 돌렸겠습니까? 이것은요, 이 당을 죽이는 그런 역적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내부적으로 엄청난 이 사기 저하를 가져온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김세연이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? 제가 이 김세연이 불출마 선언 발언을 보니까 겉으로는 이 나라 걱정을 하는 듯하고,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당으로는 대선은 고사하고 이 총선에서 못 이긴다고 하면서 마치 이 당을 걱정하는 듯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.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게 척만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 당의 등 뒤에서 비수를 꼽은 것이죠. 그런데 정말 이 당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돌아서서 등 뒤에다가 비수를 꼽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행동을 하고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록 나무랄 수는 있어도 실제로 등 뒤에서 자식의 등 뒤에서 비수를 꼽지는 않지 않습니까? 정말로 이 한국당을 걱정을 했다면은 조용히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물러나면서 대표에게 조용히 조언을 했겠지요. 따라서 저는 이 결론적으로 김세연이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김세연이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위협이나 압박을 받아서 이런 발언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은 김세연이가 이 탄핵파로서 이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돌아온 복당파기 때문에 이 유승민이 편에 서가지고 유승민한테 이렇게 좀 유리하게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,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김세연이가 이렇게 위협이나 압박을 받지 않았다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조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 조직에게 저 정도의 이 악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김세연이 이 말을 들어보면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 보고 나오고 당을 해체하라고 했는데,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 민주당 보고 재집권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? 정말로 이 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요.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당에 대해서 해체하라고, 당이 역사의 민폐라고 이런 정도로 발언을 한다면은 이것은 이 오로지 한국당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발언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김세연 씨의 부친이 김진재 의원이라고 한국당의 금정구에서 5선을 지낸 의원입니다. 이 동일고무벨트라는 부산의 이 알짜배기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, 부산에서는 이 김진재 씨 같은 경우에는 재벌로 통하는 사람입니다. 김세연이 같은 경우에도 그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재산이 한 1,000억대 정도 될 것입니다.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. 이 김진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살아있을 때 한번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에
아마 선거 비용으로 그때 그 80억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그런 루머까지도 돌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,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강교하고 잔혹한 정권입니까? 나중에 그 공수처가 탄생이 된다면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지금 이 현재만 하더라도 반부패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장성이라든지 검파사들에 대해서 이미 저는 사냥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을 사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습니까? 우리나라 기업들 조사하면은요, 대표들 다 횡령죄에 다 걸립니다. 김세현이가 위협이나 협박을 안 받았다면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는 한국당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저런 정도까지 한국당에 나오면서 저주를 퍼붓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한방으로 얼마나 많은 이 중도하고 약한 우파 국민들이 한국당에 등을 돌렸겠습니까? 김세현이가 물러나면서 정상적이라면 저런 정도의 악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것은 김세현이가 뭔가 이 위협이나 협박을 받아가지고 저런 발언을 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, 요즘 들어와가지고 부쩍 여기저기 온 동네에서 온통 이 한국담에 대해서 이 악담을 하는 그런 방송들이나 그런 얘기들 뿐입니다. 심지어는 모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 방위비 협상 문제까지도 문재인이 정권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방위비 협상을 정부가 하는 것이지 정당이 하는 것입니까? 아니,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 95%인데 한국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힘도 없는데 뭐 어떻게 말을 못 했다고 해가지고 그 5%를 가지고 계속 한국당을 욕을 하는 것입니다. 문재인 정권을 욕을 하지 않고. 그게 방송입니까? 저는 정말 이 무서운 정권이 우리나라를 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